안녕하세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며느리 자리 사표 내고 남편과 이혼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열이 받아서 혈압이 오르네요. 한번 이렇게 털어놓으면 제 속이나마 조금 후련해질까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곁에서 보기에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동료들과 대인관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였지만 업무적인 일로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딱히 인연이랄 게 없었는데 몇 년 뒤 제가 이직이 결정되면서 남편이 이렇게 헤어지는 게 참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참 잘 됐다면서 제 연락처를 물어왔어요. 말하기를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싫어하는 눈치라 그동안 말을 못 꺼냈는데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 그런 눈치는 이제 안 봐도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요. 그때 연락처를 건네줬던 게 인연이 되어서 그 이후로 남편을 밖에서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남편이 자상하고 속이 참 깊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일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보니 맞벌이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만큼 살림도 똑같이 맞살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육아도 서로 공동의 책임으로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요. 2년간의 연애를 했지만 그동안 둘이서만 만났지 서로를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켰던 적은 없었어요. 일이 바빠서 둘이서 만날 시간도 부족했던 이유도 컸겠지만 솔직히 시간이 많았다고 해도 굳이 양가 가족들에게 서로를 인사시켜가며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을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한 번, 상견례 때 한 번,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하는 동안 두어 번 만난 게 전부였는데 그 정도 만났다고 충분히 사람들을 파악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사람들을 알아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시어머니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역대급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아예 작정하고 처음부터 본 모습을 숨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족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노래를 불렀거든요. 나중에 우리 집 와보면 알겠지만 친가 외가 할 것 없이 온 가족들이 다들 사이가 끈끈하다며 저도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몇 번을 말하셨어요. 결혼식장에서 저는 신부 대기실에 있느라 자세히는 몰랐지만 식 마치고 식사하는 동안 인사드리고 하는데 시댁 식구들 앉아있는 자리 쪽이 왁자지껄한 게 그때는 그냥 진짜로 사이가 좋긴 좋은가 보다. 남편이 대인관계가 좋은 게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거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그 주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시부모님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시이모님하며 시숙부님 그리고 남편의 사촌 형제들의 그쪽 집 아이들까지 전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시댁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이 떠나갈 정도로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지요. 신혼여행지에서 선물이라고 사온 게 시부모님 것밖에 없었는데 참 낭패다 싶었죠. 남편한테 이렇게 다들 모여 계시는 건지 당신도 몰랐냐니까 남편은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을 안 했다는 황당한 대답을 해왔고요. 조용히 선물이라고 어머님 아버님 거밖에 없는데 손 작아 보인다고 한마디 들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더니 우리 가족들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는 사람들이라며 걱정 붙들어 매라는 식으로 짧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가족들한테 인사시키려고 온 가족들을 불렀다고 말을 하셨는데 속으로 저는 바로 며칠 전 결혼식장에서 전부 다 인사를 드렸는데 굳이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 필요나 있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인사만 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까지 시댁에 붙들려 있었어요. 자리가 마무리가 될 때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계모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달에 100만 원씩 모으는 계모임이고 가족이라면 무조건 참여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마침 다음 달부터 다시 새로운 계가 시작되니까 그때부터는 회비를 늦지 않고 낼 수 있게 하라고 통보하듯 말을 꺼내왔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계모임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고 굳이 가족들끼리 돈이 오갈 이유도 없지 않나 싶어서 그거 꼭 해야 하는 거냐고 시어머니한테 되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계모임의 장점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7집이 1년에 많아봐야 2회씩 하는 건데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집에는 그것대로 큰 도움이 되고 당장 돈 쓸 일 없는 집은 은행보다 이자가 좋으니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이득도 동시에 보는 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가족 화합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돈이 걸려있는 만큼 매달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시간도 보내지 않느냐고 가족끼리 화합도 도모할 수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면서 우리 가족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니 빠질 생각 말라면서 굳이 강요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왜 이런 건 진작에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른 집들은 이렇게 안 하냐고 너네 집은 가족들끼리 안 모이냐며 오히려 가족계를 안 하는 저희 집이 신기하다고 놀라더군요. 그리곤 어머니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 나와보면 너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 거라며 또 걱정 말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본 이 시자 계모임은 정말이지 제가 참석했던 그 어떤 모임과 비교해봐도 최악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점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적금 드는 느낌으로 개를 마지막에 타서 이자를 가져가라는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개 타는 집이 20명이 넘는 가족들을 위해 밥을 사야 했거든요. 첫 달 타가는 사람이 550을 가져가고 마지막 달에 타가는 사람이 50만 원을 더 받아가는 구조이긴 했는데 막달에 타가면 타가는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든 본전을 뽑겠다는데 혈안이 돼서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음식을 시켜대는 건 기본이었어요. 또 개 타는 사람이 시어머니나 시이모님, 시숙부님 등 어른들 집 차례가 되면 그건 그거대로 고생이었죠. 20명분 외식비 내는 건 또 싫었는지 음식은 직접 해먹는 게 최고라면서 집안 며느리들을 불러내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시키곤 했거든요. 시이모님 댁이나 시댁이나 집이 20평도 안 되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그 좁은 주방에서 20명 먹을 음식을 하는 것도 고역이었고 그 좁은 집에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못할 짓이었습니다. 시숙부님 집은 그나마 넓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하는 게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사촌동서들은 사촌동서들대로 이렇게 사는 게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미 오래 이 상황을 겪어서 익숙해진 건지 이 상황을 두고 아무 불만 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참 신기해 보였죠. 그렇게 시댁 가족 화합의 장이나 마찬가지인 계모임을 1년 하고 나니 돈도 돈이고 이거 한다고 좋은 점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1년 했으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이쯤 돼서 우리 가족은 빠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없이도 했던 거니 회사 일도 힘들고 몸이 축나서 안 되겠다고 말하면 대충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때마침 남편이 시댁에 다녀올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럼 간 김에 한번 어머님께 말씀드려보라고 했죠. 남편은 자기는 즐겁기만 하고만 뭐가 문제냐며 툴툴거리더군요. 내가 원래도 사람들 많은 데는 기가 빨려서 일부러도 피하는 성격인 거 알지 않느냐고. 그런데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시댁은 시댁대로 가고 계모임은 계모임대로 가고 한 달에 2-3번은 꼭 시댁 식구들하고 어울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친정집에도 똑같이 가는 거 아니지 않냐고.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는 들어주는 척, 이해해주는 척을 하더니 정작 시댁에 가서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전달을 한 건지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로 한바탕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네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가족밖에 없다고. 회사에 충성해봐야 잘리거나 관두면 그만 아니냐던가. 친정도 내가 너 못 가게 했냐. 한 달에 쉬는 날이 10번은 될 텐데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친정을 안 다녀온 걸 왜 내 탓을 하느냐 하면서 생각이 있는 며느리라면 똑바로 처신 잘하라면서 온갖 성질을 부려대셨죠. 뭐라고 대꾸한들 시어머니 화만 돋우지 욕이나 괜히 더 먹겠네 싶어서 그냥 적당히 알겠다고 말하고 둘러댔습니다. 결국 매달 있는 시댁 계모임에 계속 참석을 해야 했지요.
남편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적어도 시어른들 차례가 왔을 때 새벽바람부터 나가서 음식하는 거라도 안 하면 그나마 달에 한 번씩 외식 다녀오는 기분이라도 나지 않겠나 싶어서 동서들을 포섭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가 시이모님 댁에서 계모임이 있던 날이었는데 새벽바람부터 눈곱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다 죽은 동태눈을 하고 음식하고 있는 동서들한테 이렇게 음식하는 거 불공평한 것 같지 않냐고 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똑같이 계모임 하는데 우리 차례에는 꼭 외식을 해서 이자라고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외식비로 100만 원을 쓰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않냐고요. 물론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다고 해서 재료값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 노동력도 다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막말로 시이모님 댁에서 계모임하면 시이모님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고. 집도 좁은데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음식 준비하고 있는 거 힘들지 않냐? 남들은 요즘 제사 때문에 고부간이며 부부간이며 다퉈대서 있는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를 지내도 제사 음식 일부러 안 하고 사서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한 바퀴 돌 때마다 3번씩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했죠. 1년에 명절도 2번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년에 6번씩 제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와서 음식하라고 시키면 뭘 번거롭게 음식을 해서 먹냐고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고 하면 훨씬 낫지 않겠냐고 동서들을 꼬드겼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일이었습니다. 동서들이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까 반드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큰 오산이었죠. 그날 계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 잘 때가 다 돼서 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너는 어떻게 가족들끼리 서로 좋자고 하는데도 이렇게 삐딱선이냐, 가족들끼리 이간질을 시켜서 불화를 조장하냐 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동서들 2명이 자기들 시어머니인 시이모님한테 그새를 못 참고 계모임 끝나자마자 제가 꺼낸 말을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동서들이 세상 다 죽어가는 똥 씹은 표정으로 새벽바람에 끌려와서 음식하는 꼴을 보고 분명히 이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끌려와서 밥 차리는 일에 그렇게 책임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판사판이다 생각해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외식을 할 거면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음식을 할 거면 모든 집이 다 같이 똑같이 하고 개주인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 게 이치상 맞지 않냐고 그렇게 따졌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안 그래도 집이 좁아서 음식하는데 허리도 똑바로 못 펴고 힘들어한다고 들었다고 당신이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한마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저도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사람이 분명 아닌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수긍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한바탕 질렀더니 진심이 통한 건가? 사실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은 아닐까. 그냥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는 걸 몰라서 그랬던 건데 나 혼자 괜히 며느리들을 부려먹는다고 오해한 건 아닌가.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도 과거에는 며느리였을 테니 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좋은 방법을 어른들끼리 한번 상의해보겠다시며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렇게 전화 끊고 나서 잠에 들려니 괜히 생각만 더 깊어졌지요. 내가 괜히 시자 들어간다고 어렵게 생각하고 나쁘게만 생각했나. 사실 가족끼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걸 바라시는 좋은 분인데 나랑 성격이 다른 걸 가지고 너무 거부감을 가진 건 아니었나. 자기 반성까지 하면서 다음부터는 시댁에 더 잘해야겠다 그런 다짐까지 하고 나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도 드리고 그랬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음 계모임이 돼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한 달 남짓한 시간이지만 반성도 하고 시어머니한테도 나름 잘했던 그 하루하루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집에서 계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전날 저녁부터 해서 다음날 새벽 몇 시까지 시댁으로 오라니 말라니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오라는 연락이 없는 걸로 보아 내 진심이 통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계모임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지 말아야겠다고까지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바람에 초인종을 눌러대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뭔가 하고 인터폰을 눌렀더니 화면 안에 시어머니며 시이모님이 왜 이렇게 아침잠이 많냐면서 잠 깨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빨랑 문부터 열라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잠이 덜 깬 상황에서 영문도 모른 채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인터폰으로 보이던 시어머니와 시이모님 뒤로 아버님, 이모부님의 동서들, 아주버님들, 온 식구가 전부 다 우르르 저희 집으로 몰려들어왔어요. 아주버님들 손에는 양손 가득 음식 재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집이 좁아서 음식하기 싫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비교적 넓은 너네 집으로 왔다고요. 앞으로 넓은 집 두고 좁은 집에서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고, 계모임 장소를 저희 집에서 하면 딱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시어머니 차례건 시이모님네 차례건 동선의 차례건 그런 건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외식하지 말고 공평하게 직접 음식을 해먹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니 아주버님들 손에 들려있던 음식 재료들을 저한테 전부 몰아주더군요. 그러더니 개주가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날 전화로 했던 제 말투를 흉내내면서 빈정거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개주는 아니지만 너네 집에서 앞으로 계모임을 하는 만큼 음식 재료값은 면제해주겠답니다. 그거 면제받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돈을 아끼게 되는 게 제가 매달 개 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모임을 너네 집에서 하는 만큼 너가 개주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하면 되겠다더군요. 감자탕거리가 있으니 들통으로 집에 갈 때 각자 저녁 한번 먹을 만큼 덜어갈 수 있게 넉넉하게 끓이고 장보다 보니까 쭈꾸미가 물이 참 좋아서 그것도 잔뜩 사왔다고. 절반은 매콤하게 볶아서 내고 절반은 숙회로 삶아서 내오라고 하더니 할 말 다 하고 나서 지들끼리 시시덕거리고 저희 집 거실에 둘러앉아서 TV를 켜더군요. 새벽바람인데 TV만 보고 있긴 심심하다며 저보고 술이랑 과일이나 간식 같은 것 좀 내오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아주버님들 꼬드겨서 집 근처에 24시간 하는 데가 있으니 거기 가서 당구 좀 치고 오자고, 그리고 오는 길에 술도 좀 사와야겠다며 시어머니한테 돈 얼마 타가고는 그 길로 내빼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와중에 동서들이 망연자실 부엌에 서 있는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도 고자질한 게 찔리긴 찔려서 도와주려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 때문에 자기들 편하게 됐다고 참 고맙다고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잠깐 눈 좀 붙이게 바닥에 깔 이불이랑 덮을 것 좀 꺼내다 달라는 겁니다. 오늘은 동서 놀래켜주려고 일찍 온 거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새벽바람에 찾아올 일은 없을 거라면서 저보고 고생 좀 하라나요. 세상에 같은 며느리 처지라고 동지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자질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 시자들과 한통속이 돼서 저 하나만 부려먹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족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새벽바람에 음식 몇 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말했었다면 제가 아무 말도 않겠는데 어떻게든 음식을 하는 쪽이 아니라 차라리 외식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해보자고 했을 때는 그렇게 경청해놓고는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고 자기들 한몸 편해질 것 같은 기회가 생기니 그걸 놓치지 않고 이용해 먹는 걸 보니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며느리 처지라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제 자신한테도 반성을 하게 되었죠. 아무튼 그날은 더럽지만 뭐 일이 이렇게 된 거 내쫓아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그 날을 넘겼어요. 혼자서 그 많은 걸 하려니까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나중 가선 자기들도 배가 고파졌는지 간단한 건 조금씩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도와줬다고 해서 다음번도 도와주리란 법은 없으니 이 상황을 그냥 넘겨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은 온 가족이 이렇게 우리 집에 말도 없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모임 끝나고 나서 남편한테 따지듯 물어봤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함구하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선 이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라며 제 탓을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데 저 혼자서 물을 흐리는 거라나요? 어떻게든 가족 모임을 빠지거나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진짜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조언까지 해주더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마 어머니도 그렇고 다른 친척들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마음이 풀릴 거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평생 계모임을 우리 집에서만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진심이 통하는 그날에 예전처럼 다시 각자 집에서 계모임을 갖게 될 테니 그때까지 다른 가족들한테 인정받을 생각을 하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결혼 전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고 저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남편에겐 그런 저보다도 소중한 게 가족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게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왜 이런 본 모습을 결혼 전에는 몰랐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지만 온 가족이 저러는 거다 보니 마땅한 수가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내 편이라도 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건 처음부터 남의 편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일이 또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주말만 되면 이틀 내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 혼자 음식 준비할 때 보니까 손이 느려가지고 온 가족이 굶어 죽기 딱 좋겠다며 여러 명 먹을 음식 하는 법을 알려주겠노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도 음식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당신 돈으로 직접 사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20인분 음식을 한참 해놓고 있으면 점심 느즈마키에서 온 가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저희 집 들러서 음식도 덜어가고 그랬어요. 주말 이틀 내내 왔다 보니 똑바로 쉬는 날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말을 편히 쉬어도 체력이 모자랄 판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계모임이 아니라 매주마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시달려야 했으니 몸이 축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죠. 결국엔 그렇게 한 달을 넘기고 다시 계모임이 있는 날 전날인 금요일 오전부터 온몸에 오한이 느껴지고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랬다간 정말 쓰러지겠다 싶어서 회사에 일하다 말고 반찬해서 병원까지 다녀왔어요. 처방받은 약 먹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몸이 축나 있던 건지 평소였으면 약 먹고 푹 자면 어느 정도 괜찮아졌던 몸이 도무지 제 말을 들을 생각을 안 듣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퇴근하고 와가지고는 내일이 계모임인데 내일까진 다 나아야 할 텐데 이러고 있는데 몸만 멀쩡했으면 그 말 듣자마자 뒤통수라도 한 대 후려갈겼을 텐데 그럴 힘마저도 없었습니다. 계모임이 있어서 그 책임감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컨디션 찾아보겠다고 혼자서 죽 끓여 먹고 처방받은 약 먹고 그리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밤 1시쯤 되니까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벌벌 떨리고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몸이 안 좋았습니다. 자는 남편 깨워서 겨우겨우 응급실을 다녀왔고 거기서 링거라도 한 방 맞고 나오니 그나마 나아져서 새벽 4시가 돼서 겨우 다시 집에 돌아와 다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잠들어서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남편이 저를 아침 대바람부터 깨우는 거예요. 머리맡에 두었던 핸드폰을 보니 아침 7시였는데 아침 일찍부터 무슨 호들갑인가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톡을 보냈는데 제가 답장을 안 한다더라며 남편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톡을 열어봤는데 오늘은 소갈비찜이 좋겠다며 핏물 빼는데 시간이 걸리니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톡을 새벽 6시에 보내놓으셨더라고요. 1시간 동안 제가 아무 대답도 없으니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를 깨우라고 시켰던 거고요. 몸은 여전히 말을 안 듣는데 그 톡까지 보니 정말 아무 의욕도 안 생기더군요. 마트도 10시는 돼야 여는데 그 이른 시간에 톡을 보낸다고 갈비를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갈비를 두고 핏물을 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호들갑인지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톡에 답장도 안 하고 남편한테 나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음식 준비는 못할 것 같으니 알아서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고 오던가 해라 한마디 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집 근처 식자재 마트는 일찍 여니까 거기서 재료 사다가 당장 음식을 할 생각부터 하라면서 저를 깨우더군요.
당신 몇 시간 전까지 나랑 같이 응급실에 있지 않았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누라 몸 상태가 이런데 그러고 싶냐고 한마디 쏘아붙였더니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럼 10시까지만 더 쉬랍니다. 그리고 10시에 일어나서 마트에서 장 봐다가 음식 준비하면 저녁 시간 맞춰서 얼추 시간은 되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집에서 개모임이 하고 싶거든 니 혼자 준비해서 하라고 말하고 그 길로 아픈 몸 이끌고 집 나와 택시 잡아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무슨 일로 아침 대바람부터 친정에 다 왔느냐고 걱정하시길래 제가 조금 몸이 아픈데 집에 있으면 괜히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푹 쉬려고 왔다고 대충 둘러대고 말았어요. 그렇게 다시 잠을 청했죠. 신경 쓸 것도 없고 거기에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만 들어줄 친정 부모님까지 계시니 마음이 놓여서 그랬나. 정말 세상 모르고 오랜만에 휴식다운 휴식을 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이나 잤는지도 모를 만큼 푹 잘 쉬고 있는데 친정집에서 들려서는 안 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헛게 들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이게 경우 없게 무슨 짓이냐고 한마디 하는 말에 정신이 퍼뜩 들어서 그 길로 방문 열고 뛰쳐나가 보니 현관문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나머지 시자들까지 전부 해서 친정집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체면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게 했다간 죽은 목숨인 줄은 알고 있는 건지 맨 뒤에 구석에서 고개만 쳐 숙이고 있더군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건 무슨 상황이냐고 뭐 하자는 거냐고 따져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가족 행사에 내뺄 생각만 하냐고. 잔꾀 부려도 소용없다며 친정 부모님 계시는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너만 할 때는 몸이 내일 죽을 만큼 아파도 진통제 먹고 버텨가면서 가족들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이미 자기 때부터 계속 이어온 가족들의 전통인데 그깟 감기 좀 걸렸다고 그냥 넘어갈 생각 말라면서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밥하다가 죽으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식이 못하겠으면 그 부모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며 당장 튀어나오지 않으면 개모임을 저희 친정집에서 해야겠으니 그러기 싫으면 당장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20명 떼거지로 데리고 오면 저희 친정 부모님이 무서워서 저를 집에 돌려보낼 줄 알았던 걸까요? 친정아버지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며 창고에서 골프채를 꺼내가지고 오셨습니다. 내 집에 발 한 발짝이라도 들여만 보라고 그 길로 아주 그 다리는 평생 다 쓴 줄 알라며 강하게 나오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사람 잘못 건드렸구나 싶었는지 현관문이 떨어져 나가라 지르던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그러더니 저희 부모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어쨌든 오늘은 가족들한테 중요한 날이니 저만 집으로 돌려보내면 자기들도 더 말썽 부리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겠다면서 저희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목소리 낮추고 개소리를 정중하게 한다면 또 저희 부모님이 이 어이없는 상황에 노여움을 푸시고 좋게 좋게 저를 돌려보내줄 줄 알았던 걸까요? 당연한 반응이었겠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어디 데려갈 테면 데려가 보라고 강하게 나오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상날보다 중요하겠냐며 오늘을 바로 그날로 만들어주겠다 한마디 하시면서 손에 들고 있는 골프채를 번쩍 들으시니 20명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 아무도 저희 아버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더 말은 안 하고 오늘은 특별히 사정을 봐주겠다며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오늘은 봐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그 와중에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도망가는 시자들을 뒤로 한 채 친정아버지가 저희 남편만 콕 집어서 남으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이 소란이 다 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라 하는 말에 남편이 겁이라도 먹은 건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기 시작했죠.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추궁하기 전에 저랑 이야기 나눌 기회를 먼저 주셨어요. 이미 상황 자체가 남편한테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듣는다고 끝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부간의 문제니 둘이서 해결하기를 바라셨었나 봐요. 남편도 이 상황에 저랑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는 글렀다 싶었는지 갑자기 잔병치레 한 번 없던 제가 아프다고 하는 게 개모임 하기 싫어가지고 꾀병을 부리는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친정집에 가족들을 끌고 온 건 자기가 맞긴 하지만 자기는 애초에 저만 데리고 나와서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할 생각이었다네요. 그래서 저만 데리고 나가려고 혼자 친정집으로 올라올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괘씸한 며느리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며 난데없이 따라 올라온 거고 다른 사람들은 재밌는 구경이라도 하겠구나 싶어서 쫓아 올라온 게 아니겠냐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유가 어쨌건 간에 이미 이 집구석의 밑바닥까지 다 봐버린 상황에 굳이 남편하고 잘 풀어서 시댁하고 해결을 봐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더 이야기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은 또 무슨 이혼이냐며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며 제 앞에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본 친정아버지께서 이미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저를 끌고 가겠다고 이 집에 찾아왔을 때 이혼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못했느냐고 싹싹 빌 만큼 잘못한 일이면 진작부터 안 하면 좋았을 거 아니냐 한마디 호통을 치시니 아버지가 설마 자기한테 해코지라도 하겠다 싶었는지 그제서야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고는 알겠다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건지 가족끼리 다 같이 화목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만든 모임인데 그 진심을 못 알아주고 내뺄 생각만 하는 제가 잘못한 거라며 끝까지 제 탓을 했어요. 당신도 집에 소란만 만드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두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고집을 부려준 덕분에 그래도 이혼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잡음도 없이 빠른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생활은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했지만 맞벌이 한다고 두 사람 사이에 애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사이에 못 볼 꼴은 못 볼 꼴대로 다 봤으니 단 한 점의 후회조차 남지 않아 마음이 참 후련했네요. 그렇게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혼해서 다시 남남이 된 만큼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다시 연락할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집 며느리 노릇하면서 식모 노릇을 자처하던 동서들한테서 말이죠. 이혼하고 나니 어떻냐니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지는 않느냐느니 하면서 좋겠다고 자유의 몸이 된 제가 부럽답니다. 어차피 반반 결혼을 했고 맞벌이 생활 한 데다가 결혼 생활이라고 2년도 안 했는데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공정하게 절반 딱 갈라서 이혼했어요. 그런데 동서들은 다 결혼한 지 5년, 6년씩 됐다 보니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기는 전업주부 생활만 했는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나 말고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쓴소리 한마디 해줬네요.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는 걸로 보아하니 형님들은 누가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밖에 못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냥 그 집에서 시키는 대로 달마다 모여서 음식이나 하고 그러면서 살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렇게 식모 노릇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고 좋을 거라고요. 못 같으면 니들도 한방 들이받고 이혼하라고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스스로 식모 취급 받으면서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 괜히 이혼시켰다가 인생 망했다고 무슨 원망을 들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지 팔자 지가 꼬는 거고 푸는 것도 지가 스스로 풀어야지요. 적어도 저는 힘들게 풀어놓은 제 팔자 다시 꼬이지 않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